안녕하세요. 63빌딩에 있는 뷔페인 파빌리온에 다녀왔습니다. 내부부터 보실 분은 3분 30초, 음식만 보실 분은 4분 30초로 가시면 됩니다. 위치는 여의도에 있습니다. 여의 나루역이랑 색강역이 제일 가까운 지하철역인데요. 1km 정도 떨어져 있어서 지하철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지도상으로는 노량진역도 가까워 보이는데 여기서 가면 좀 돌아가야 돼서 방법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63빌딩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입니다. 이게 1985년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아직까지 이렇게 컨디션 좋게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지을 때 상당히 튼튼하게 지은 건가 싶기도 하네요. 그때도 높았지만 지금도 상당히 높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는 국내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높은 축이긴 해요. 이 주변에서 제일 높다고 하기에는 이제 파크원이 있네요. 거기는 더현대 서울이랑 페어먼트 호텔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현대가 붙어 있어서 놀러 가기에도 잘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도 63빌딩이 아직도 높기도 하고 상징적인 건물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도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제일 유명한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기도 그 근처에 있는 록펠러 센터 건물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실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순위권에도 들기 쉽지 않을 정도로 높은 건물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또 높은 건물을 생각을 하면은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상당히 빠르게 생각나는 걸 보면 예전부터 있던 그런 상징적인 느낌이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파빌리온은 63빌딩 건물 지하에 있는 뷔페입니다. 예전에 저는 1년 반 전쯤에 영상을 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가 리뉴얼하고 몇 달 뒤에 갔던 거니까 이번에 간 거는 리뉴얼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난 거네요. 파빌리온이 리뉴얼 전에는 호텔 뷔페들하고는 가격 차이가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가 리뉴얼을 하면서 가격대가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호텔 뷔페들이 가격대가 갑자기 거의 급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올라갔죠. 그래서 요즘에는 또다시 약간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차이가 나는 가격이 평일 점심은 12만 원이고 평일 저녁이랑 주말 그리고 공휴일은 14만 원입니다. 뷔페 14만 원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좀 그러네요. 요즘 호텔 뷔페들 가격들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졌어요. 신라 호텔은 이제 저녁 기준으로 18만 5천 원 하고 있고 플레이버즈는 17만 9천 원이고요. 최근에 제가 올렸었던 곳은 조선 팰리스 뷔페인 콘스탄스인데 거기는 16만 5천 원입니다. 콘스탄스를 제가 올해 2월 말에 갔다 올 때만 해도 콘스탄스가 최고가였는데요. 그거를 3월에 올리면서 영상 편집하는 사이에 다른 호텔들 가격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콘스탄스가 최고가가 아니네요. 다들 경쟁하듯이 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뷔페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게 맞나 싶은 가격들인데 아무튼 그래서 묘하지만 파빌리온은 상대적으로 약간 저렴한 14만 원입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보통 10% 정도는 할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날에 따라 8%에서 12%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좀 매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파빌리온은 네이버로 예약을 하고 가는데요. 할인을 받으면 12만 원대니까 그래도 아직까지는 할만한 것 같습니다. 파빌리온이 음식들 가짓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요리들을 보고 싶을 때 가면 좋을 곳입니다. 그렇지만 가짓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음식 회전에 대한 부담도 같이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음식이 아무래도 회전이 안 되면 좀 마르죠. 이거는 뷔페의 태생적인 한계 같은 부분이긴 한데요. 그래도 파빌리온은 홀이 넓어서 만석일 경우는 적당히 회전이 되는 느낌이긴 했어요. 또 그렇지만 그렇게 같은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북적인다는 부분은 또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실제로 여기가 약간 소리가 울립니다. 소음을 잡을 수 있는 직기들에 비해서 공간이 커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홀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홀이 크니까 테이블을 크게 잡아줍니다.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디든지 이런 식으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기본 테이블이 4인에서 6인 테이블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전에는 둘이 가서 6인 테이블을 사용한 적도 있어요. 펼쳐놓고 먹기도 좋고 개인적으로 테이블이 넓어서 편하고 좋았어요. 이제 63빌딩 지하에 있는 파빌리온에 도착했습니다. 꼭대기층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꼭대기층에는 다른 음식점들이 있어서 뷔페는 밀렸나봐요. 63빌딩 뷔페 파빌리온 내부 사진이랑 영상입니다. 홀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 사이드 쪽으로 룸도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깔끔한 편이고요. 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약간 울리는 거는 아쉬운 부분이에요. 테이블에 있는 사진들을 찍어봤어요. 음식이 없을 때는 이야기하면 조리 후에 가져다 주신다는 이야기랑 냉면은 테이블에서 주문해달라는 이야기가 써있네요. 저도 냉면은 나중에 물냉면 하나랑 비빔냉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류 메뉴판 전통주들이랑 화요랑 와인들이 있습니다. 음료 중에서 탄산수는 2인당 한 병으로 제한이 생겼어요. 그러기에는 약간 사이즈가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홀 쪽에서 커피가 가능한데요. 아이스도 추가 금액 없이 가능합니다. 나갈 때는 테이크아웃도 가능해서 저도 이날 다 먹고 나서 한 잔 가지고 나갔어요. 이런 게 은근히 돈 아낀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음식입니다. 회는 참치랑 황새치 뱃살이 메인인 것 같아요. 참치 속살이 상태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단새우랑 농어랑 연어 같은 애들인데요. 이거는 저런 식으로 접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따로 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따로 주실 거예요. 단새우는 적당했어요. 그래도 있으면 좋은 애들이죠. 저도 좋아합니다. 방어도 있네요. 방어는 지방도 있어서 괜찮았어요. 이거는 홍민어라고 민어
연어랑은 좀 다르고요. 점성어라고도 하는데 가성비 횟감입니다. 그리고 연어랑 농어도 있고 해삼도 있습니다. 저는 해삼 씹을 때 느껴지는 그 바다 맛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좋아해서 이것도 잘 먹었습니다. 해삼은 초장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얘는 나오는 뷔페가 잘 없는데 여기서 봐서 반가웠어요. 참치는 이것도 매번 하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그 괜찮다는 기준이 오마카세 기준은 아니고 뷔페 기준입니다. 해동이랑 썰려있는 모양은 약간 아쉽지만 맛은 괜찮았어요. 저도 여러 개 먹었습니다. 황새치도 괜찮아요. 개인적으로 맛도 좋고 가성비가 좋은 횟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훈제 굴, 조명이 약간 있습니다. 왼쪽은 회무침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묵은지가 은근히 회들이랑 먹기에 괜찮습니다. 초밥은 새우랑 연어, 홍민어, 참치가 있고 두릅이랑 계란도 있네요. 앞에 있는 판으로 가져가도 되고 다른 뷔페들처럼 말씀을 드리고 원하는 것만 받아와도 됩니다. 홍민어 붓으로 간장을 조금 칠해서 먹었어요. 밥은 단맛이 강한 판초밥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밥에 수분이 약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스타일을 좀 안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요. 이거는 주 고객층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훈제굴은 훈제를 오래 한 것처럼 보이네요. 저는 최근에 노로바이러스를 한번 걸리고부터는 굴은 약간 익혀먹고 있습니다. 이거는 훈제니까 상관이 없을 것 같고 노로바이러스에 걸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살이 빠진다는 장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다시 걸리고 싶지는 않네요. 유부랑 육회랑 후토마키 같은 애들도 있습니다. 초밥을 먹어보니까 밥이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서 이쪽은 안 먹어봤어요. 그리고 대게 위치를 벽 쪽에 붙여놨습니다. 예전에는 위치가 여기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원가절함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날 음식 받으면서도 보니까 대게 찾고 계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렇게 찾으시는 분도 있지만 보통 안 보이면은 그냥 넘어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찾으면 배가 적당히 불러서 조금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래도 저는 잘 찾아서 먹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대게가 가벼웠어요. 아마 구석 쪽이라 회전이 좀 덜 되면서 스팀을 많이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맛은 괜찮았습니다. 손질은 안 되어 있어서 직접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릴 쪽으로 가기 전에 수블라끼랑 감자랑 양갈비 요리. 지중해 느낌이 살짝 나네요. 메인으로 나오는 고기는 미국산 채끝 등심이랑 양갈비입니다. 고기들은 아무래도 구워지자마자 먹는 게 제일 맛있어요. 철판에서 기름 뿌리고 소금 뿌리고 구워주시는데요. 여기는 미디엄 웰던 정도로 맞춰서 구워주시는 느낌이 듭니다. 양갈비는 소금 조금 찍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먹다가 약간 심심하다 싶으면 민트 젤리 소스도 좋습니다. 미디엄 웰던이라 제가 원하는 굵기는 아니고요. 양갈비 같은 경우는 향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익혀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쪽에 좀 더 맞춘 것 같기도 하네요. 양갈비는 맛있었어요. LA 갈비도 잘 구워졌습니다. 양갈비랑은 다르게 LA 갈비는 뭔가 저도 약간 그을음이 생길 정도로 익혀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여기가 그렇게 잘 나왔습니다. 뷔페에서 LA 갈비를 보면 저는 항상 두세 번은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식 앙크로스트 스프는 있으면 좋죠. 위쪽에 있는 빵 같은 부분을 안쪽에 있는 양송이 스프에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스프에 젖은 빵은 원래 맛있는 거고 저도 좋아해서 뷔페에 있으면 자주 먹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피자랑 파스타, 스파게티 면으로 파스타를 만들면 뷔페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약간 불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일행이 먹어보니까 면이 괜찮았다고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먹으면 좀 불긴 하겠죠. 볶음밥이랑 비프 화이트라고 컬리플라워랑 미트볼입니다. 얘네들은 뚜껑을 열어서 찍을까 하다가 그냥 저대로 찍었어요. 요거는 달팽입니다. 약간 클래식한 양식이지만 요즘에는 다른 뷔페들에서는 은근히 없는 애들이에요. 음식점 가서도 자주 못 보는 애들이니까 이럴 때 먹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한식입니다. 파빌리온이 한식이 괜찮았어요. 도가니탕이랑 꽃게탕이고 꽃게탕이 그 꽃게 향이 강해서 밥 말아 먹고 싶은 맛입니다. 단지 들어있는 게는 그냥 그랬고 뷔페에서 흰밥을 먹으면은 약간 지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국만 한번 떠먹었어요. 이거는 멍게 비빔밥을 해 먹을 수 있는 재료들이고 잣 들어간 새우냉채랑 양념 꽃게장, 육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육회 사시미. 직원분이 써시는 것도 한번 찍어봤습니다. 같이 먹으면 좋을 수도 있는 겉절이랑 동치미가 옆에 있어요. 그리고 고추장 돼지 석쇠구이. 이거는 맛있습니다. 고추장 불백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게 맛이 없으면 곤란한 거죠. 석쇠구이 소스가 제 취향이었어요. 타이밍도 잘 맞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홍가자미는 안 먹어봤는데 매콤해 보이네요. 새우젓은 여기에서도 약간 메인 요리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회전율도 좋고 맛도 괜찮아서 추천입니다. 낙지랑 LA 갈비. LA 갈비가 한식 쪽에 있네요. 생각해보면 저게 한식은 맞긴 맞죠. 그리고 숯불 닭갈비. 이거는 보기에 그 다리살 쪽이라 맛있어 보이지만 닭이라 저는 참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치킨값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안 참아도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BBQ도 그렇고 교촌도 그렇고 좀 곤란합니다. 가격이 너무 올랐어요. 다른 브랜드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고민 중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중식인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어요. 대만식 우육볶음은 스지 좋아하시면 추천입니다. 저 마늘새우는 괜찮았어요. 팔보채는 해삼이 없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 골라가서 그런 건가 싶었는데요. 찍어온 영상을 지금 봐도 없어 보이네요. 그리고 관자도 없었어요. 능이버섯이 들어간 고기볶음은 안 먹어봤고 중화풍 브리스켓 바베큐는 양지가 그렇게 부드럽진 않았어요. 소스는 적당한 폭참 느낌입니다.
좋았습니다. 저 까만 그릇은 불도장인데요. 저번에 왔을 때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걸려있는 거는 베이징덕. 걸려있는 거 보는 재미는 있네요. 우리는 밀전병으로 말아뒀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오양냉채. 딤섬 만드시는 것도 조금 찍어봤습니다. 이게 종류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먹으려다가 배불러서 못 먹어봤어요. 불도장이 저번에 왔을 때는 너무 닭고기랑 한방 느낌 위주라 그 삼계탕 같아서 약간 애매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전보다 국물 밸런스가 좋아졌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거의 흐드러져서 감칠맛이 다 나온 느낌이라 이거는 재료를 먹는다기보다는 국물을 떠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샥스핀 같은 재료들은 들어가 있진 않았어요. 그래도 국물이 상당히 해장이 되는 느낌으로 나온 것 같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냉채부터 먹고 나서 미국산 스지로 만든 대만식 우육볶음도 먹었습니다. 이 마늘새우는 간은 좀 괜찮은데 새우 사이즈가 좀 아쉬웠어요. 흰다리 새우라도 사이즈 큰 걸 사용하면은 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아마 이런 부분이 원가 절감하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니까 파빌리온에는 새우 큰 거를 사용하는 요리는 없었습니다. 팔부채에 있는 이거는 혹시나 해삼인가 싶었는데 버섯입니다. 베이징덕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사실 이 뷔페에서 나오는 베이징덕은 전문점 가서 먹는 베이징덕이랑은 좀 다른 요리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있으면은 있구나 정도로 생각을 해야지 크게 기대를 하기는 좀 힘들죠. 그 중에서 그나마 괜찮게 나오는 게 파크뷰에 나오는 베이징덕인데 그럼 거기도 사실 전문점 퀄리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베이징덕은 좀 아쉬웠어요. 일단은 중식이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보였지만 그래도 불도장이 예전보다 나아져서 그 점은 좋았습니다. 즉석 음식은 소바랑 우동이랑 미소라면. 우동이랑 미소라면은 저 재료를 그릇에 담고 직원분에게 주시면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주문할 수 있는 물냉면이랑 비빔냉면이 있습니다. 저는 냉면만 2개 먹어봤어요. 냉면도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면이 약간 퍼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날만 그랬을 수도 있는데 거의 젓가락만 대면은 끊어져서 만족도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물냉면의 살얼음도 잘 살아있고 면도 적당히 식감이 있었어요. 면도 좋고 국물도 괜찮고 고기랑 회 먹다가 도중에 느끼할 때 먹기 좋았습니다. 얘네들은 처음부터 먹기보다는 이렇게 중간에 클렌저 역할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콜드 섹션이랑 샐러드들. 저야 약간 손이 안 가는 부분이지만 일행이나 다른 분들은 야채 좋아하시고 하니까 저도 찍어 오고는 있습니다. 야채들이랑 드레싱들이 있고 타파스가 있네요. 저는 과카몰리랑 새우가 올라간 거랑 전복이 올라간 걸 위주로 먹었어요. 여기는 치즈들이랑 햄들이고 과일들. 과일은 이날 수박 당도가 좋았습니다. 키즈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애들용으로 시리얼 같은 게 있는 거고 이유식이나 과자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조식으로 온 거면 시리얼을 먹어볼 텐데 그 저녁 뷔페 와서 먹기에는 좀 위가 아까운 부분이 있긴 하네요. 그래도 애들은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뷔페 와서 고기랑 회는 안 먹고 스파게티랑 과자만 먹고 그랬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저트 눈꽃 빙수가 있습니다. 뷔페에서 나오는 디저트들 통틀어서 저는 이거를 제일 좋아합니다. 다른 뷔페들 디저트들도 포함해요. 고민이 되는 거는 요거트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있는 아리아랑 파크뷰인데 우유 빙수 쪽이 좀 더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더 좋아합니다. 우유 빙수인데요. 그 연유나 물이나 그런 게 안 들어간 그냥 우유입니다. 그래서 단맛은 없어요. 그리고 우유 향은 좀 더 나는 편이고요. 단맛이 부족한 거는 연유랑 팥을 넣으면 됩니다. 저는 그냥 연유랑 팥만 올려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요. 취향에 따라서는 여기 위에 치즈케이크 올리면은 치즈케이크 빙수가 되는 거고 망개떡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 넣어 먹어도 맛있긴 하겠네요. 망고는 일반적인 냉동 망고인데 맛이 좀 부족합니다. 망고는 그냥 그랬지만 빙수가 우유 빙수라 저는 좋았어요. 젤라또는 호텔 뷔페들에서 자주 보이는 그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가 워커힐 더 뷔페랑 플라자 호텔 세븐스퀘어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은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이날은 쌀 아이스크림 종류도 있었어요. 이거는 처음 먹어봤는데 쌀 씹히는 것도 괜찮아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쪽 디저트들은 약간 누렇게 나왔네요. 제 핸드폰이랑 조명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텁떡이랑 증편이랑 의령 망개떡이 있어요. 이것도 뷔페들에서는 잘 안 보이는 애들이라 얘네들도 괜찮았어요. 여기는 크러플 구워주는 곳이고 나머지 케이크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애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렇게 미니 사이즈로 있는 애들은 겉면이 너무 쉽게 말라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가지고 가기는 쉬운 부분이 있어서 편하긴 해요. 잘 다녀왔던 63빌딩 뷔페 파빌리온. 음식의 종류가 많고 상당히 넓은 뷔페입니다. 랍스터 테일도 없어진 것 같고 원가 절감이 살짝 보이는 부분들은 좀 아쉽지만 가격 생각하면 지금은 그래도 포지션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울린다는 부분은 약간 아쉬운데 그거는 테이블이 넓은 걸로 마음이 풀리는 부분도 있고요. 요즘 호텔 뷔페들 가격을 생각하면 마음이 약간 곤란해지는데요. 여기는 14만 원이지만 네이버 할인은 매번 하는 것 같아서 12만 6천 원 정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호텔 뷔페들 가격을 생각하면 파빌리온의 가격 접근성도 괜찮은 것 같고 장점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나 구독해주시면 조금 더 아주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림도 부탁드리겠습니다.